임동섭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서울 도심의 호텔 로비에서 마주한 차가운 시선만큼 가슴 깊이 스며드는 상처는 그도 오랜만이었다. 그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선 바로 그 순간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지던 로비의 공기가 어딘가 변한 듯 느껴졌다. 호텔 내부는 대리석 바닥을 깔았고 샹들리에의 빛이 곳곳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세련되고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임동섭은 처음부터 이 호텔에서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과연 이곳은 진정한 품격을 갖추고 있는 곳일까? 그에게 호텔이란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편히 쉬어가며 따뜻한 응대를 받을 수 있는 안식처여야 했다. 과거 자신이 오랜 꿈을 품고 직접 세웠던 호텔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오늘 그가 맞닥뜨릴 현실은 스스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임동섭은 올해 65살이었다. 시골 한적한 마을에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꾸린 지가 어느덧 5년이 훌쩍 넘었다.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이면 텃밭을 가꾸고 낮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었으며 늦은 오후가 되면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곤 했다. 그가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옛 지인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강남까지 오게 된 김에 어디선가 잠시 쉬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온 호텔 로비로 무심코 들어선 것뿐이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딘가 냉랭한 기운이 몸에 와닿았다. 사실 그의 차림은 볼품없었다. 허름한 작업복에 잘 닦이지 않은 신발, 그리고 손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복장에서 시골의 흙내음이 묻어나왔다. 도시인의 눈에 보기에는 어쩌면 촌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른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젊은 직원 한 명이 다가오긴 했지만 그의 시선은 임동섭을 위아래로 훑는 데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왜 여기 왔지? 라는 질문을 눈빛에 담고 있었다. 이름표에는 박호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잠시 로비에 앉아 쉴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남아서요. 임동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박호진은 순간 망설이더니 딱딱한 목소리로 답했다. 죄송합니다만 투숙객 전용 공간이라 일반인 출입은 제한됩니다. 그 말과 함께 옆으로 지나가던 정장 차림의 중년 신세계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허리를 살짝 굽혀 더 공손히 인사를 건네며 편안하게 앉아 쉬다 가시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임동섭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얼어붙는 듯 했다. 시골에서라면 옷차림이 어떻든 동네 사람들끼리는 누구든 따뜻하게 맞이했을 텐데 도시는 어쩌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며 바라보는 것일까? 화장실만이라도 잠깐 쓸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해서요.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투숙객만 사용 가능합니다. 박호진의 대답은 단칼이었다. 그의 태도는 호텔의 차가운 대리석보다 더 냉담해 보였다. 그런데 그 뒤편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서 있던 여직원이 있었다. 이름표에는 윤미진이라 적혀 있었다.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 하려다 결국 멈췄다. 다만 시선을 피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주었다. 결국 화장실도 쓰지 못한 채 임동섭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을 나왔다. 그러나 그는 마냥 기가 죽거나 낙심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무언가 결심한 듯 곧게 뻗은 허리로 호텔 문을 나서는 모습에는 묘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호텔 밖에서 느껴지는 가을 바람이 서늘했다. 임동섭은 인근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손에 쥔 낡은 서류 가방을 한번 살폈다. 그 안에는 이미 여러 번 꺼내보고 닫아둔 명함 꾸러미가 있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 꼭 이 명함을 꺼내 들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리라는 걸 그는 직감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뒤돌아보니 호텔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 바로 로비에서 아까 눈빛으로 미안함을 표하던 윤미진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그 상황을 보면서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보고 임동섭은 순간 가슴이 짠해졌다. 자신에게 사과할 일은 그녀가 아니라 그 젊은 직원이나 관리자로 보이는 이들이 해야 할 텐데.
아가씨 괜찮아요. 나도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했고 자네 잘못은 아닌 것 같구먼. 아니요. 저희가 아까 너무 무례했습니다. 저는 아직 신입이라 직접 큰 소리 내지 못했지만 우리 호텔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녀는 꼭 쥔 손을 조금 떨고 있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적고 종이를 조심스럽게 찢어 건네주었다. 여기에 제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다시 호텔에 오시게 된다면 꼭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직접 모실게요. 윤미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 눈은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작은 결의를 품고 있었다. 임동섭은 종이를 받아들며 살짝 미소 지었다. 고맙네. 이런 일로 자네가 혼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먼. 저야 아직 점심시간이라고 둘러대고 나온 거라 괜찮아요. 그보다 할아버지께서 혹시 다시 오실 때는 저희 호텔이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돌아가기 전 잠시 망설이듯 뒤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도 호텔이 원래 이렇게 차갑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자랑하던 곳이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글쎄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임동섭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 앉는 듯 했다. 그가 기억하던 옛 호텔과 지금의 모습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은 잠시였지만 이 일은 그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듯 했다. 그날 오후 임동섭은 시골로 돌아가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다. 버스 창밖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도심 한복판 화려한 건물 안에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과 차별적인 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윤미진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직원도 있었다. 1시간쯤 지나 버스가 출발하자 그의 마음은 점차 단단해졌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구나. 언젠가 반드시 보여줄 것이 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명함이 있었다. 언젠가 그 명함을 내밀어야 할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시골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아침. 임동섭은 평소처럼 텃밭에 나가 상추를 다듬고 있었다. 주변에서 함께 일하던 마을 어르신들은 그의 무릎이 최근 들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임 선생,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세요. 여기 일은 우리가 마저 해도 괜찮아요. 토마토 모종을 심던 김할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권했다. 하지만 임동섭은 고개를 저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그에게 단순한 노동 이상의 의미를 주었다. 비록 도시에서는 그를 볼품없는 노인이라 여길지 몰라도 이 시골 마을에서는 누구나 그를 반가이 맞이해 주었다. 나이와 옷차림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묻지 않고 그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곳이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서울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 있었는데 덕분에 여기 와서 마음이 안정되네요. 그날 저녁 마을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휴게실에서 차를 홀짝이며 생각하던 그는 결국 결심을 굳혔다. 그 호텔,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걸 보여줘야겠다. 한 달 뒤 그는 다시 그 호텔을 찾았다. 단 이번에는 여러 모습으로. 첫날은 낡은 운동복을 입고, 둘째 날은 깨끗하지만 수수한 옷을 입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다른 편한 차림으로. 매일 조금씩 옷차림을 바꿔가며 로비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소수의 직원들은 그를 수상쩍게 보았지만 대부분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노인 한 명이 있을 뿐이니까.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서히 그를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 요 며칠 동안 계속 오시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호텔에 머무는 것도 아닌데 매일 로비에 앉아만 있네. 보안팀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냐? 그 수군거림의 중심에는 박호진이 있었다. 여전히 그는 손님을 대할 때 겉모습을 우선적으로 평가했다. 옷차림이 세련된 고객에게는 극도로 친절했지만 허름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윤미진의 태도는 달랐다. 그녀는 로비를 돌며 손님들에게 물이 필요하지 않은지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 자주 물어보았고 임동섭에게도 몇 번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 좀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윤미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특히나 호텔 내부에서 노파만 보이는 이른바 VIP 매니저들과 과장급 관리자는 대체로 임동섭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서지민 과장이 직접 로비로 내려와 임동섭을 살폈다. 서지민은 공손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윤미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윤 씨, 저분은 우리 호텔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으니 너무 친절하게 응대할 필요 없어요. 괜히 오래 머무시게 만들지 말고 적당히 돌려보내도록 하세요. 그 말에 윤미진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표정은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듯 보였다. 며칠이 더 지났다. 임동섭은 여전히 매일 호텔 로비를 찾았다. 날이 갈수록 그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는 듯 했지만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그곳 분위기를 살폈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탄 노인이 손자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 벌어진 상황을 목격한 후 임동섭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죄송합니다만 레스토랑은 예약된 손님께 먼저 자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휠체어 노인을 막아서는 순간 옆에서 재빠르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윤미진이었다. 혹시 예약을 못하신 건가요? 자리가 지금 조금 남아 있으니 제가 특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지민 과장이 노려보는 것도 개의치 않고 노인과 손자를 부드럽게 모셨다. 휠체어가 지나가기 편하도록 의자들을 재배치하고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저희 손자가 서울 구경을 처음 왔는데 이렇게 편하게 식사까지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를 표했다. 손자는 밝게 웃으며 휠체어를 잡고 있었다. 그 따뜻한 광경을 로비 한쪽에서 지켜본 임동섭은 호텔이 원래 지녔을 수도 있는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떠올렸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임동섭은 드디어 그날이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늘 입던 작업복 대신 오래전에 맞춰두었던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옛날에 쓰던 최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챙겼다. 이 복장은 그가 20년 전 직접 호텔을 세울 때 주로 차려 입었던 것이다. 고개를 빳빳이 든 채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자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박호진이 가장 먼저 다가와 어서 오십시오라며 영혼이 담기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태도는 며칠 전 작업복 차림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예약이 있으신가요? 지배인실에 가야 합니다. 직접 만나야 할 일이 있지요. 지배인님께서는 보통 사전 약속이 없으면 뵐 수가 없는데 박호진은 당황한 듯 했지만 임동섭은 그의 만류를 듣지 않고 익숙하게 복도를 따라 걸었다. 마치 이 호텔 구조를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처럼 곧장 지배인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박호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예전처럼 함부로 무시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분명 입고 있는 정장과 기품이 달라 보였을 것이다. 지배인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서지민 과장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보는 귀빈을 맞이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여긴 직원 구역이라서 외부인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데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중년 남성이었고 이름표에는 오현욱 지배인이라 적혀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지배인은 정장의 노인을 한번 쓱 보더니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가 자세히 들여다보자 얼굴색이 점차 창백해졌다. 혹시 임동섭 회장님이십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배인실 내부가 일시에 고요해졌다. 서지민 과장과 박호진은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듣자마자 그 노인이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동섭이 짧게 말을 건네자 오현욱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듯 못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문박복도 어귀에서는 윤미진이 깜짝 놀란 얼굴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니. 서지민 과장이 다급히 사과하려고 했지만 임동섭은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일주일 남짓 동안 제가 여러 모습으로 로비와 레스토랑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직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다. 평소처럼 손님들 앞에서 교양 있고 친절해 보이려 애쓰던 직원들 중 일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오늘부로 호텔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는 그러한 말과 함께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어 준비해둔 문서들을 꺼냈다. 그 문서에는 이미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구현해왔던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르신 복지 아이들과의 교류 방식 등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제가 이 호텔을 처음 세운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당시 제 꿈은 단순했습니다. 누구나 편안히 쉴 수 있는 진짜 휴식처를 만들고 싶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곳은 온통 거치장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을 불편해 사는 그런 곳이 돼 버렸더군요. 서지민 과장과 박호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였다.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었다. 호텔 전반의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렸던 것이다. 오늘부터 이 호텔은 더 이상 특권층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노인도 장애를 가진 분도 어린아이들도 언제든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가 엄중한 목소리로 선언하자 모두 숨죽인 듯 침묵했다. 잠시 후 오연욱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바꾸면 호텔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고 수익에도 타격이 있을 텐데요. 품격이라. 나는 진정한 품격이란 차별이 아니라 포용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수익 누구나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단순히 돈 많은 사람만을 위한 곳이 아닌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으로 소문이 난다면 오히려 호텔 이미지가 좋아지겠지요. 한편 복도에서 지켜보던 윤미진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다. 어쩌면 그녀가 바라던 변화가 이제 시작될지도 몰랐다. 며칠 뒤 호텔 전 직원이 모이는 대규모 미팅 자리가 열렸다. 회장으로 신분이 밝혀진 임동섭은 단상에 섰다. 3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왜 한 달 넘게 이런 위장으로 호텔을 돌아다녔는지. 결론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선 이번에 새롭게 추진할 계획들을 발표했다. 1층 로비 한켠에 노인 전용 라운지를 만들 것, 2층 일부 공간을 어린이 놀이방과 수유실로 재단장할 것, 레스토랑 메뉴에는 노인과 아이를 위한 맞춤식 메뉴를 추가할 것 등이었다. 처음에는 적지 않은 직원들이 이게 과연 호텔 이미지에 도움이 되긴 할까 하는 표정을 지었다. 특히나 VIP 고객만을 위한 고급 서비스에 익숙해진 몇몇 임원들은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동섭은 꿋꿋했다. 시골 커뮤니티 센터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한데 모여 지낼 때 서로에게서 배우고 교감하지요. 우리는 사람을 나이로 지위로 외모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서비스 정신이라 믿습니다. 이날 발표 이후 호텔은 사실상 공사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이 되었다. 로비를 뜯어내고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내부 구조를 다시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점차 변화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특히 휠체어 이용객이나 노인 손님을 직접 맞이해 본 젊은 직원들은 기존의 고급 호텔은 조용하고 세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임동섭은 다시 한번 전 직원 앞에 섰다. 이번에는 시골 마을로 파견을 보냈던 몇몇 관리직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그 중에는 서지민 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파견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 달간 시골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과 뛰어놀며 점차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호텔이 갑자기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과 매일 이야기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요. 서지민은 울컥한 듯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도 앞장서서 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드디어 새로운 호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1층 로비에는 아늑한 노인 전용 라운지가 만들어졌다. 구석에 있던 장식장을 치우고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 심지어 소음에 민감한 노인들을 위해 차분한 음악만 흐르도록 세팅해 놓았다. 2층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놀이방과 수유실이 마련되었다. 옆에는 어린이 책과 장난감도 구비했다. 레스토랑 메뉴 또한 다양해졌다. 어르신을 위한 부드러운 식재료 메뉴, 아이들을 위한 알록달록한 식판과 음료가 정성껏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호텔 레스토랑은 처음이라고 감탄했다. 고급스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의 태도와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지면서 이 호텔은 인간적인 고급을 추구한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 기존 VIP 고객은 시끄러울까봐 우려했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오히려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즐겁더군요. 어느 중년 부인은 이렇게 소감을 말했고, 휠체어를 탄 노부인 손님은 이렇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호텔은 처음 봤다며 감동을 표했다. 한편 지배인실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박호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달갑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역시 VIP 손님에게 극진히 대하는 것이 진짜 서비스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과 아이들, 장애인 이용객들이 매일 밝은 표정으로 찾아와 고마움을 전하는 광경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조금씩 찾아왔다. 어느 날 그가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며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한 노부인이 박호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젊은이. 당신 덕분에 오늘이 참 편안했네요. 고맙다는 인사를 직접 받는 순간 박호진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나 명예보다 훨씬 따뜻한 보람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 호텔 로비를 한 바퀴씩 돌아보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고객이 없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몰래 은은한 미소를 짓는 일이 늘어났다. 호텔의 이미지가 서서히 달라지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노인과 아이를 모두 품는 고급 호텔이라는 이색적인 시도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처음에는 사측 일부 임원들이 괜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며 거부감을 보였지만 임동섭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 변화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해야 더 의미가 큽니다. 기자들이 오면 기꺼이 보여줍시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렇게 하여 국내 주요 방송국과 신문, 그리고 해외 언론 일부에서까지 연락이 왔다.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직원들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곧 자신들이 만들어낸 변화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호텔 2층에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 구연 프로그램이 열렸다. 할머니들이 자원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였다. 보통이라면 어린이 도서관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이제는 이 고급 호텔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살았단다. 한 할머니가 느릿하지만 진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다. 함께 배석한 부모들은 사진을 찍으며 저마다 흐뭇해했다. 어느새 할머니 옆에 착석한 노인 손님 몇 분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서로의 기억 속에 담긴 옛날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서지민이 눈물을 훔치듯 했고 옆에 있던 윤미진이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아직도 낯설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웃음소리가 가득한 호텔이라면 저도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지민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호텔인 이곳에서의 가능성이 반짝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텔 전체 수입은 놀라울 만큼 상승했다.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더 다양한 고객층이 찾게 된 것이다. 특히 3세대가 함께 투숙하는 가족 단위가 크게 늘었다. 그들은 온 가족이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호텔이라며 입을 모았다. 한 중년 남성이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데리고 호텔 로비로 들어서면서 환하게 웃었다. 이제 여행 갈 때 걱정을 덜어도 되겠어요.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즐거워하니까. 그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경사로와 넓은 동선 덕분에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었다. 이런 호텔은 처음이네요.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퍼졌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이 호텔을 세대 통합형 호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단순히 호화로운 숙소가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까지 갖춘 새로운 모델이었다. 얼마 뒤 해외 언론사 한 곳에서 취재를 요청해 왔다. 특히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다층 세대를 위한 서비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취재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시골 마을 커뮤니티 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호텔 임직원들이 돌아가며 시골로 파견을 가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직접 체험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 정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은 노인들과 아이들이 달빛을 받으며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다. 부모들은 어색해하면서도 흥미롭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 들어보렴. 옛날에는 말이다. 한 할아버지가 시작한 이야기는 금방 다른 할머니들이 이어받았고 아이들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집중했다. 이따금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노인 손님들은 옛 생각이 떠오르는지 눈을 반짝였다. 임동섭은 멀찌감치 그 정원을 바라보며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호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종종 서류 가방에서 옛 명함을 꺼내볼 때마다 그가 처음 꿈꾸었던 호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다. 회장님 차 한 잔 드실래요?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윤미진이 물었다. 그녀는 이제 세대 공감 프로그램 팀장이 되어 여러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었다. 고맙네. 정말 수고가 많구먼. 아니에요? 제가 꿈꾸던 호텔 모습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녀의 말에 임동섭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변화는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윤미진처럼 파릇한 마음을 품은 직원들, 스스로의 편견을 깨고 새롭게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했다. 미진 씨도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칫 미담처럼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호텔이 걷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임원들이 있었고 수익구조 변경에 관한 우려, 또 고객 불만 처리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임동섭은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 시골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며 겪은 온갖 시행착오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으니까. 또 몇 달이 흘렀다. 호텔이 새 단장을 마치고 완전히 자리 잡는 데에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인해 이제는 직원들도 서로 도우며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졌다. 로비에는 매일같이 어르신들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 차가 참 맛있네요. 향이 좋아요.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오면 손수 과자를 내어주기도 했다. 2층 놀이방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았다. 그 소리에 불편함을 느낄 법도 한데 문득 창밖을 내다보던 다른 투숙객들은 우리 아이들도 데려오고 싶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일이 많아졌다. 레스토랑에서도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부드러운 전통 요리를 맛보았고 노인들은 구수한 국물이 담긴 음식을 편안히 즐겼다. 종종 아이들이 레스토랑 여기저기를 구경하러 뛰어다니면 직원들이 달려가 차분히 응대하고 호텔 예절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도 이제 나도 이 호텔의 손님이야 라며 뿌듯해했다. 어느 오후 부쩍 바빠진 로비를 둘러보던 박호진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예전에는 눈살을 찌푸렸을 광경이 이제는 오히려 호텔의 따뜻한 풍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노부부 한 쌍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부인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남편은 수십 년째 함께 살아온 듯 그녀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필요한 도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호진이 먼저 나서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노부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체크인을 마친 뒤 그들은 방으로 올라갔다. 얼마 뒤 그 노부부가 내려와 로비에 앉아 있었다. 부인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호텔 식당에서 포장해온 차를 조심스레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난 여기 못 올 줄 알았어. 휠체어가 불편해서 말이야. 그녀가 조용히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그런 말 마. 이제 다 편하게 되어 있잖아 라고 답했다. 그들의 표정은 잔잔한 안도감으로 빛났다. 이 모습을 보던 박호진은 어느새 발걸음을 옮겨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예전의 나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리고 곧 깨달았다. 지금 나는 이전에 내가 상상도 못한 보람을 느끼고 있구나. 한편 임동섭은 매주 시골 마을과 호텔을 오가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재배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호텔 식당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어르신들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배워 도시 아이들과 함께 작은 옥상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시작되었다. 이 호텔 옥상에 텃밭을요? 처음 들었을 때 직원들은 당황했다. 그러나 임동섭은 웃으며 말했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상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키워보는 거야. 수확한 채소는 레스토랑 메뉴로 쓸 수도 있고 아이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거고 그는 그동안 시골 커뮤니티 센터에서 실제로 해온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려 했다. 당장 몇몇 임원들은 유지 비용을 걱정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변화를 이끌어온 임동섭의 결단에 신뢰가 생겼는지 더 이상 큰 반대 의견은 없었다. 그렇게 옥상 텃밭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몇몇 어르신과 아이들이 호텔 옥상에서 함께 흙을 만지며 모종을 심는 모습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광경이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터였다. 어느 저녁 오래된 호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노을이 번져가고 있었다. 임동섭은 문득 10여 년 전 이 호텔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호텔은 수많은 VIP 이벤트와 호화로운 무도회를 열며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그때도 그는 마음 한 구석이 공허했다고 회상했다. 왜냐하면 이 호텔이 처음 구상했을 때의 꿈, 모든 이의 편안한 안식처라는 가치를 잃어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호텔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담소소리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만 같았다. 회장님, 윤미진이 다가와 살며시 인사했다. 오늘 해외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전에 없던 국제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세대 통합형 호텔 모델이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받아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쌓은 경험을 다른 호텔과도 나누면 좋지 않겠나.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에 공감해야 의미가 있다. 며칠 후 국내외 여러 매체에 걸쳐 호텔 관련 기사가 나왔다. 고급과 따뜻함의 조화를 이룬 혁신적 호텔이라는 제목이 달렸고 취재 기사에는 웃는 아이들과 미소 짓는 노인들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기사 말미에는 이곳의 시작은 한 노인의 작은 결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편견 어린 응대에서 받은 상처였다라는 글귀가 덧붙었다. 임동섭은 그 기사를 읽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만약 자신이 당시에 차별적인 응대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결심하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인생이란 가끔 서러운 경험에서 거꾸로 희망의 씨앗을 얻을 때가 있다. 회장님 저기 어느 날 로비에서 우연히 처음 그를 쌀쌀맞게 대하던 박호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임동섭은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지. 나도 과거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지. 박호진은 안도한 듯 웃었다. 이제 그는 노인 전용 라운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노인 손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결코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마침내 여러 달간의 공사를 거쳐 호텔은 진정한 세대 공감형 호텔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곳곳에 서툴지만 따뜻한 흔적이 남았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다. 고급스러움과 함께 인간적인 온기가 녹아있는 곳.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임동섭이 20년 전부터 꿈꾸었던 모습이었다. 그는 저녁 무렵 로비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차를 천천히 마셨다. 멀리서 들려오는 노인들의 조용한 대화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때 아이 하나가 다가와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빛났다. 그 순간 임동섭은 이제 자신을 과거처럼 평범한 노인으로 대해주는 아이가 고맙게 느껴졌다. 그냥 잠시 쉬고 있단다. 그러면 나한테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가 제잘거리자 근처에 있던 노인들도 웃으며 자리를 권했다. 윤미진이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렇게 임동섭은 아이와 노인들이 모인 작은 무리에 둘러싸여 시골에서 겪은 이야기며 이 호텔의 옛 시절이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꿈을 담아 조곤조곤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질문을 쏟아냈고 노인들은 그 장면을 보며 옛날 자기 손주들을 떠올리는 듯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밤이 깊어졌다. 어느새 창밖에는 서울 도심의 야경이 반짝였다. 로비에서는 차분한 조명이 어둠을 밝히고 정원에서는 아직도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호텔다워졌군. 임동섭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속삭이며 남은 차를 다 마셨다. 밖에서는 가끔 바람소리가 들렸지만 로비 안은 여전히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언젠가 이 변화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모든 호텔들이 진정한 품격을 되찾는 날이 오리라. 그는 그날을 소망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비록 시작은 서러움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서러움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그리고 그 희망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똑같은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라도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탄생한다는 걸 이제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도심 속 호텔이 만들어낸 작지만 위대한 혁신의 이야기였다.